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드디어 2023년도도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4년도가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자료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2024년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신생아 특례입니다. 구입자금 대출로 인해서 요즘도 저희 사무실에 질문이 가장 많은 게 그거입니다. 대상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이 되고요. 매매금액은 9억 원 이하로 한도는 5억까지 해가지고서 신생아 특례 자금을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소득 수준인데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신생아 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없고요. 무주택 대상인데 신생아 아이는 낳지만 혼인신고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되게 좀 특이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금리는요, 8,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6에서 2.3%가 될 것 같고요. 8,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2.7에서 3.3 5년간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례 자금을 가지고서 아마 주택을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3년도에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실 거고요. 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이고요. 비수도권은 4억 원 이하로 한도 5억까지 5억 이하로만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소득까지만 가능하고 무주택 대상자의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데 금리 조건이 조금 틀립니다. 구입 자금 대출은 8,500이었는데요. 여기 전세 자금 대출은 7,500만 원 이하로 1.1에서 금리가 더 낮다 보니까 소득이 조금 더 낮으신 분한테 1.1에서 2.3% 이하 이 사이에 금리 대출을 적용을 해줄 거고요. 7,500에서 1억 3천 이하인 경우는 2.3에서 3% 정도에서 4년간 이제 임대차 기간이 갱신까지 하면은 4년이잖아요. 4년간 적용을 해준다는 정책이 내년도 2024년도 상반기에 부동산의 흐름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자금이 가장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금이 형성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의 주택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한 번 정도는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024년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부동산 정책 두 번째 이야기는 세법 개정안입니다.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인 보증금 등을 간주임대로 소득과세 조정해서 현행 3주택 이상에서 고가주택 2주택자도 관주 임대료로 과세 조정을 2026년까지 시행을 해주겠다라는 세법 개정안과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 대상에서 손자녀도 추가를 해준다는 내용,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이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현행에서는 맥스했을 때 합산보유 공제율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건물 플러스 1세대 1주택은 최대 40%까지 적용을 해주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적용을 해준다는 약간의 계산 방식이 변경이 되는 게 눈에 보이고요. 혼인증여 재산 공제 실행이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이내에 전후니까 2년이거나 4년 이내에 최대 1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고 출산증여재산 공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일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가 아이를 낳고도 출산 아이를 낳고도 증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통합공제 한도에서 혼인증여재산 공제 플러스 출산증여 재산이 됐을 경우는 1억을 한도로 본다는 겁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으로 보시면 소득 기준이 총 금액이 7천만 원, 종합소득세 6천만 원인 경우는 8천에서 소득세 7천 이하로 좀 금액이 좀 올라갔고요. 공제율이 월세액의 15% 또는 17%였던 게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세 4,500만 원 이하인 자가 공제 한도가 월세액의 750에서
연세액에 1,000만 원으로 좀 공제 금액이 증액이 된 게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 한도를 합리화시키겠다는 게 현재 세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2024년도 부동산 정책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세 번째는요. 청약통장 제도 개편입니다. 특히 청약통장에서 많이 조금 제도가 개편이 되는 게 신생아 특례 공급입니다. 24년도 3월에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가구에 공공임대 3만 가구가 있는데요. 출산가구 2세 이하 태아도 포함하고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이 되면 특별공급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종류는 뭐 남유명, 선택형, 일반형 등 해서 이건 이제 분양 공고가 떴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민영주택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해준다. 부부 개별 청약 통장을 인정을 해주고요. 중복 신청도 가능하고 먼저 신청분을 유효 처리를 해주겠다.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를 하겠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여 청약 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예전에 청약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이력을 배제를 해주겠다. 청약 당첨자의 기준으로 적용이 되겠다.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적용이 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배우자 청약 가입 기간을 합산을 하겠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50%를 합산하여 가점으로 인정해서 최대 3점을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고, 다자녀 기준이 완화가 된다. 현재는 다자녀의 특공이 3명이었는데요. 개정돼서 2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책으로 2명으로도 다자녀로 청약이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로 맞벌이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이 200%로 완화 적용이 되는 거고, 혼인신고로 인한 불합리한 배제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하고요. 청약통장의 금리가 2.1에서 2.8로 우대가 조금 올라갔고,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도 3.6에서 4.3까지 금리 인상이 좀 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소득공제 금액 상향이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한도가 240만 원이었던 거를요, 300만 원까지 한도를 좀 올리는 것 같고요.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납입 기간이 현행 2년 24회만 인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5년 점수로 인정을 해서 현행 6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폭 상승을 해서 현행 0.2 할인되어 있던 거를요, 최대 0.5 할인하고 5년 이상은 0.3포인트, 그 다음 10년 이상은 0.45%, 15년 이상은 0.5%, 그러면서 가입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되고요. 우대금리 신규 대출 부분부터 적용을 하고 청약통장 해지 시 제외되고요. 청약통장이 당첨되어 해지 시에는 당연히 제외된다는 게 이제 청약제도 2024년도 부동산 정책 알아야 될 부분의 청약제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반드시 알아야 될 부동산 정책 중에 이제는 소멸되는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례보금자리론이 24년도 1월에 사라집니다. 23년도에 조금 피크를 쳤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23년도 12월 말일까지만 운영이 되었고, 아직까지 추가 연장은 미지수인 거고요. 집주인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로 해서 역전세란 해소를 위한 정책이 있었잖아요. 대상은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이 23년도 7월부터 24년도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게 24년도 7월 30일 이후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한도가 DSL에서 40%가 되고 적용 제외됐는데 DTI나 60%만 적용이 됐고, 임대사업자 RTI는 이자 상환 비율 1.2 비규제에서 1.5 규제해서 했던 규제 완화의 한도를 1.0배로
이제는 소멸이 되는 것처럼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거 보시면 되고, 전세보증 금액에서 차액 지원을 원칙적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전액 대출로 차액은 상환하게끔도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조건은 이용 기간 동안 임대인이 신규주택 구입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적발시 대출 전액을 회수하거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를 하는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반환금을 대출로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서 주택을 매수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요. 2024년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정책은요. 총 4가지 정책이 지금 펼쳐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듯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신생아 특례. 신생아 특례의 구입자금. 23년도에 보금자리론 특례가 있었다면 24년도에는 신생아 특례, 저출산을 이제는 없애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안내해드렸던 거 기억 생각나시죠? 개법 개정안 다양하게 증여에서 공제 한도가 좀 올라가는 거와 소득 수준이 조금씩 소득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세법 개정안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고, 세 번째로는요. 청약통장 제도가 조금 많이 개편이 됩니다. 다자녀가 3주택이었던 게 2주택으로 개편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청년 우대형 저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할인 금액, 공제 금액이 조금 올라가다든가 해서 세 번째였고요. 마지막에 소멸되는 정책까지 안내를 해드려서 2024년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고, 2024년도에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개정을 해서 이게 그때 반영이 될 건데 미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고, 혹시 주택을 매수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몽땅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